NBC Special. 내 이름은 조나단이야.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내 꿈은 언젠가 멋진 무대 위에 올라 기타를 연주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 난 지금 15살. 우린 앞으로 1년 동안 시험도 없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완전 해방이야. 나와 내 친구들이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볼래?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에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있는 15살 소년. 우리 눈엔 큰일 날 일이지만 조나단은 지금 아일랜드 학교가 15살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내는 중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는 낙후된 농업국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에서도 앞서가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죠. 첨단과 풍요가 어우러진 작지만 강한 나라 아일랜드. 그 기적의 바탕엔 바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90년대부터 시작된 아일랜드의 획기적인 교육개혁의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리 학년은 중요한 시험 하나를 막 끝냈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더 큰 시험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더 큰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휴식인 거죠. 아일랜드 학생들도 우리처럼 크게 2번 중요한 국가시험을 치릅니다. 3학년 땐 우리의 고입연합고사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 수료시험이 있고 3년 뒤엔 졸업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점수가 대학을 결정하는 만큼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뭐 일종의 수능시험인 셈이죠. 그 사이에 특별학년이 있습니다. 특별학년은 원래 있던 2년의 고등과정에 1년을 새로 추가해 만든 별도 학년입니다. 큰 시험 하나를 마치느라 너무 지친 아이들, 대학 입시라는 긴 터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거죠. 뭐 일종의 학생 안식년? 한 봉사단체가 교회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알선 센터. 조나단은 앞으로 매주 한 번 이곳에 와 일을 도울 예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찾아주거나 구직 신청을 도와주는 일이죠. 주로 영어나 컴퓨터에 서툰 외국인 이민자와 노인 등 저소득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교실에만 있던 조나단에게 주위 세상에 눈을 돌려보게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또 하나의 교실인 셈이죠. 예, 이 활동은 특별학년 기간 중 필수 과목인 사회봉사예요.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되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씩 10주 동안 하거나 일주일에 2시간씩 5주 동안 할 수 있어요. 조나단이 1년 동안 학업을 쉰다는 건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쯤은 괜찮습니다. 1년 이상이 된다면 또 몰라도요. 아이가 학업으로 돌아갈 때쯤이면은 그는 1년 더 성장해 있을 테고 그만큼 더 성숙해지겠죠. 아마도 더 성실한 태도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학년 1년 동안 조니와 우리가 얻는 경험의 가치는 그 아이가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국경일이나 방학 기간에는 새로 강좌를 개설합니다. 우리 학원엔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문대학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벌이는 아일랜드의 학생들. 그런데 그 경쟁의 출발점에 들어선 15살 아이들에게 입시 준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1년을 쉬게 한다는 역발상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1974년에 당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생활에서 시험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성적을 올리려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만약 학생들을 학교와 학업의 쳇바퀴에서 1년 정도 풀어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생각에 고개를 끄덕인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 단 3학교만 동의했죠. 시범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사실 입시 경쟁의 나라에서 어느 부모님들 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특별학년 제도는 점점 더 많은 학교들로 확산됐고 지금은 전국 9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참여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특별학년을 거친 아이들이 1년 후 더 자신감 있고 더 성숙해지고 팀워크 능력이나 공부 집중도가 더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발표된 후였습니다. 30년 전 모두가 실패할 거라 예상했던 이 무모한 발상은 현재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획기적인 교육제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던 그것, 시험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특별 학년을 거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2년 후 수능 시험 성적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 학년을 거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무려 26점이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죠. 사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면 뭐 좋은 거죠. 하지만 진정한 결과는 아이들이 보다 더 성숙한 개인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 억지로 전문 지식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아이들은 뛰어놀 여유가 필요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 외에도 다른 것들을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 학년의 최고의 장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토론 주제가 될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학교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